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네, 오늘 디인포메이션에서 나온 한 가지 좀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이 내용 다뤄보려고 가져왔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와 TSMC 간의 견고한 파트너십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삼성전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들어서 여러모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거의 주가가 30% 넘게 빠졌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 부진으로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도 당연히 큰 원인이었을 것이고, 특히 이 과정에서 AI용 메모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HBM 경쟁에서 힘을 못 쓰는 것도 문제가 될 거고요. 인력 이탈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에 못지않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계속되는 삼성 파운드리의 부진일 겁니다. TSMC와의 경쟁에서 삼성은 계속해서 2인자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고, 좀처럼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그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배경에는 메모리도 그렇지만 파운드리 분야가 워낙에 승자승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놈이 계속해서 이긴다는 거죠. 선단 공정을 활용하는 고객을 많이 확보하면은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하고, 생산을 많이 하는 만큼 수율도 더 잘 잡게 되고, 또 그로 인해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은 R&D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기에도 좋고요. 대표적으로 3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도 TSMC와 애플이 함께 합작하여서 최초로 이제 상용화된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이미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이제 TSMC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사실 메모리 수익이 없었으면은 파운드리 유지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죠. 구체적으로 실적 발표 때 숫자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삼성 파운드리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실적에서 숫자를 밝히지 않는 것부터가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TSMC는 자신들의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SMC는 이거를 되게 초기부터 확고한 경영 철학으로 세워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생산만 할 거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를 해서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시장의 파이를 빼먹지 않겠다라는 걸 약속함으로써 이제 고객사들의 신뢰를 얻어낸 거죠. 근데 반대로 삼성의 경우는 어떤가요? 삼성은 자체적으로 스마트폰도 하고 있고, 그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엑시노스 칩 같은 것도 스스로 설계를 하면서 이들과 파이를 나눠 먹으려고 하고 있죠. 팹리스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경쟁사인 삼성에게 굳이 파운드리 수주를 맡길 어떤 유인이 없는 셈입니다. 네, 그 결과 실제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 라인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고요.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다방면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놓인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나름의 기회를 잡았다 싶은 소식이 한 가지 나왔는데요. 바로 이제 엔비디아와 TSMC가 최근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업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수준의 AI 가속기를 생산합니다. 하드웨어 성능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사실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측면에서 진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고객 이탈을 막고 있죠. 빅테크들 역시 AI에 대한 자본 지출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의 공식 X 계정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GB200 반도체를 사용한 최초의 AI 서버를 자신들이 갖추게 되었다, 이거를 상단 고정글로까지 자랑을 했을 정도예요. 이번 블랙웨어 아키텍처를 사용한 반도체 경우 이미 12개월어치가 완판된 상황입니다. 이미 연간 매출을 다 확보한 셈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죠.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하나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업의 매출 채권 현황입니다.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받아야 하는 외상값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고 또 B2B 기업이니까 고객사가 이를 외상을 주고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기업 간 거래에선 그런 게 자주 나타나죠. 그런데 이 매출 채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과 매출 채권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그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의 어떤 비율을 따지면은 그 비율은 계속해서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그만큼 기업들이 엔비디아 제품을 구매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마이크로 같은 어떤 유통사에서 엔비디아의 칩을 받아서 이걸 서버 완제품을 조립하고 이거를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게 외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자기들의 서버렉이 판매되어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나면은 거기서 엔비디아의 제품 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또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매출 채권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기업들이 그만큼 엔비디아 제품을 구매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그냥 일단
한 현찰을 박아서라도 내 구매를 확정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엔비디아 제품의 인기는 물론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매우 큰 호재이지만 이는 동시에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기대도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까요. 엔비디아 주가 얼마나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주가도 미친 듯이 뛰었고 그만큼 밸류에이션도 많이 뛰었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12개월어치의 주문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생산에 지연이 발생한다던가 아니면은 예기치 못한 주문 취소가 발생한다던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절대 안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TSMC와 엔비디아 사이에 약간의 불화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제 바로 생산 결함의 문제였습니다. 엔비디아 엔지니어들은 TSMC에서 생산한 반도체가 고전압 환경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디인포메이션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원인에 대해서 서로 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엔비디아는 TSMC더러 지금 고전압 환경에서 칩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TSMC가 신규로 개발한 패키징 공정이 너무 느려서 전체적인 생산 프로세스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TSMC는 애초에 엔비디아의 블랙을 아키텍처 칩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애플과는 달리 타임라인을 맞추고자 너무 쪼아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설계 결함 부분에 있어서는 엔비디아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어닝콜 때 블랙웰 아키텍처 반도체의 설계를 다소 수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이런 양사 간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원하는 것이 AI 가속기 시장에서의 초격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주가도 폭발적으로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찰 만큼 찼는데 우린 지금 더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생산해주는 TSMC가 우리와 발맞춰주지 못하면은 이제 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으로 인해서 우리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를 방지하고 싶은 마음에 파트너사인 TSMC를 약간 닥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이제 약간의 삐걱거림이 있다고 해서 둘이 파트너십 관계를 끊어버릴 것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삐걱거림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2008년 당시에 엔비디아 GPU 발열 이슈가 있었을 때도 처음에 엔비디아는 TSMC의 어떤 생산 공정 탓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의 책임이었다 이런 걸 인정하기도 했었고 2009년에서 10년까지는 또 생산 속도 이슈로 자기들이 1억에서 2억 달러의 판매 손해를 보게 됐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SMC와 엔비디아 간의 파트너십은 굳건하게 이어져 왔죠. 서로가 서로에게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설계하는 칩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TSMC 뿐이고 TSMC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매출 비중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걸 쉽게 드랍할 수가 없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TSMC 전체 매출의 10%가량이 엔비디아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균열을 어떻게든 더 키워나가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 중에서 또 재밌었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가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삼성과 게이밍 칩 생산을 위한 파트너십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런 게이밍용 칩을 삼성전자가 생산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약간 슬픈 것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TSMC 대비 20%에서 30%까지 더 저렴한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또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인 만큼 엔비디아가 그만큼 더 비용 절감을 하려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이 딜을 잡고 이 딜을 기반으로 해서 점차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생산하는 데까지 파트너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을 채택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엔비디아와 TSMC 사이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약간의 불화설 그리고 이것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자신들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네, 두 사람 이거 작년 5월에 찍은 사진으로 보여요. 이제 사와스시라는 식당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두 사람 같이 맛있게 초밥도 먹고 담소도 나누었던 사이인 만큼 이 파트너십을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ETF 기초부터 유형별 총정리까지 머니네버슬립에서 단 3시간 만에 미국 ETF를 총정리하는 라이브 강의를 진행합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